생각만으로 처벌한다.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책임인가요? 그 사람의 물질적인 상태 때문에 그 생각이 나왔다면 그 사람의 물질적인 상태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근데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믿어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상당히 도전을 받는 거겠죠. 저는 AI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이전에 한 40년 전에 정보사회론이라는 데서 있었던 논쟁을 먼저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인터넷과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앞으로 다가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컴퓨토피아, 미래가 아름다운 장밋빛 사회고, 또 하나는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다. 40년 전에 컴퓨토피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기술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발전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다 갖게 되고 개인들도 필요하면 자기가 방송국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때문에 다 미래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 현상이 분산되면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컴퓨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를 얘기한 사람들은 아니다. 정보가 독점되고 오히려 서베일런스, 감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됨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훨씬 더 암울하게 될 것이다. 40년 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옳았나 이렇게 판단해보면 둘 다 틀린 것 같거든요. 컴퓨토피아가 주장했듯이 1인 방송국이 생겼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진전이 됐나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보는 게 올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민주주의가 어려워졌느냐? 이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워낙 많으면은 일반 정보는 정보로서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정보를 원하니까 정보는 점점 더 경쟁을 하게 됐어요. 자극성을 향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과 관계없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포장을 해서 정보가 가공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택해가지고 정보를 소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미 최근에 와서 소셜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의 양극화. 이걸 일종의 여론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택하게 되는데 이 소셜미디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딱 맞춤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소셜미디어가 쓰고 있는 협업 필터링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아주 단순한 AI 알고리즘인데요. A라는 사람이 본 컨텐츠를 쭉 추적해보고 그와 비슷한 B라는 사람이 본 컨텐츠를 추적해보고 둘의 미스매치가 있으면은 너 요거 안 봤구나 하고 B한테 추천해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본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이에요. 다른 방법은 아이템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컨텐츠가 있고 C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봤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A는 봤지만 C는 안 봤다. 그러면 C를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훑고 이쪽으로도 훑고 이걸 일종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협업 필터링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정말 빠짐없이 빈틈없이 모든 추천이 되면서 사람들이 네가 본 건 나도 보고 네가 좋아한 건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콘텐츠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가 맨날 추천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져서 맨날 그걸 보다 보면은 그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와 반대되는 세력의 사람은 다른 세계에 갇혀 있고 둘 사이의 연결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둘이 갈라지는 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추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교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 개인적인 취향 이런 걸 다 파악한 AI가 나에게 꼭 맞는 내가 정말로 좋아할 정보만 물어다 주면 나는 그것만 소비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앞으로 여론 양극화의 기폭제로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커다란 해악이 되고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성향이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AI가 그 사람을 꼬드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AI가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얼마나 유혹적이었습니까? 그런 정보들이 나의 성향에 맞춰서 AI가 늘 생산해 주거나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정말로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AI가 인간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을 fMRI 기계에 넣고 뇌 속에 있는 혈류가 어떻게 분포되느냐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봤거나 무엇을 읽었거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가 앞으로. 예를 들면은 앞으로는 그 스파이를 또는 죄인을 신문할 때 거짓말 탐지기 쓸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냥 그 사람을 기계에 눕혀놓고 혈류의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세상에 온다고 그랬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이 참 우려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치가 아무리 나를 억압해도 나의 생각만은 억압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혈류의 물질적인 패턴이다 라고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은 인간의 생각이 남의 영역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나의 고유의 영역이, 나의 자율성의 영역인데 이게 남에게 늘 들킬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그 사람의 신경에 이어져서 그 신경이 마비된 사람에게 신경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가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우려되는 면은 뭐가냐면은 여태까지 인간의 생각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하고 별개의 일종의 이원론,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불렀던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마인드와 바디가 같은 것이다라는 머티리얼리즘, 유물론 또는 피지컬리즘이라고 철학자들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은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었던 철학적 기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의 생각의 자율성이 결국은 육체적인 혈류의 패턴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일치된 것이라면은 인간의 존엄성은 정말 말없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 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른 나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앞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면은 그 네 혈류의 패턴, 너의 호르몬의 패턴, 그럼 너의 자유의지의 책임과 자유는 무엇이냐?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처벌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때 그의 자율적인 의지라고 보기보다는 물질적인 컨디션, 뇌의 상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철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돼요. AI의 사회적 담론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기술은 사회 안에서 발전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 경로가 달라졌던 것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사회가 해석하는 데는 해석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회가 어느 쪽 해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연구는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대부분의 테크놀로지가 항상 사회가 요구하는 해석적 유연성의 필터에서 경로를 정했어요. 지금 AI도 저는 그 비슷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사회가 동참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것, 이것을 저는 사회적 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담론에 의해서 AI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AI의 잠재적 위험성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욱 증폭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서는 AI가 인류에게 주는 혜택 분명하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반대로 AI가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입장 저는 이거를 쿠머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두모
B와 D 사이에 쿠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쿠머라고 부르는데, 이 둘을 다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회적 담론을 지금부터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해서 철학자,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종교학자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윤리적인 AI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